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자, 아무래도 움직이시는 거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 좀 걸리실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또 가만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밖으로 또 이 공부도 하시면서, 자, 현장에 대한 부분들, 자, 실전 교육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또 뭐 나들이 많이 하시라는 얘기보다는 실전에 대한 부분으로 공부하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자, 우리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또 고민, 자, 이런 부분들 저희 또 전화 있습니다. 바로 전화하시면 저희 상담을 또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강의는요, 실제 부동산을 어떻게 이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권, 특히 수도권이 아니라 자, 지방권인데 자, 충청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자, 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방 쪽이다 보니까 현재 이 직업이 농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자,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거주하는 기준도 음성 쪽에 있고요. 또 보유하신 부동산이 토지, 임야가 있고 토지, 농지가 있는데 자, 실제 아무래도 지방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지 쪽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계속 농사를 짓기에는 또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 전략 및 자산 설계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런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 이분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현재 토지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토지 개발과 자산 운영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반 도심권의 아파트 거주보다는 조금 더 넓은 토지의 자가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은 이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보통 확인하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 가장 뭐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뽑아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순환자금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은 뭐 근로소득하면 이 금액들이 좀 뭐 들어오는데 뭐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이라 그래서 보통 이런 현금 흐름 쪽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시골, 특히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런 현금 흐름, 순환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좀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는 계시지만 실제 토지에 대한 이 활용을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이런 토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좀 개발이라든가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 결론은 토지 활용을 통해서 더 큰 자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큰 도로변을 끼고 바로 앞쪽으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 이거 보시면 짝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 개념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바로 도시개발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의 대로변에 앞에 있는 특히 농지라 하더라도 이런 토지들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자, 실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으로 한번 이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제 부동산 투자의 기대 이익은요,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 있고 여기에 자본이득, 결과적으로 처음에 매수를 해서 매도할 때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본이득이라는 부분, 중간에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부분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두 마리 토끼 컨셉으로 보통은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가져가는데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을 본다라는 컨셉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자, 그러면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결국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도시화 개발로 해서 결국은 개발이라든가 전환, 바로 이런 활용 쪽으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죠. 시간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은 자동적인 자산 가치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시간 컨셉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해당 부동산 주변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개발 이익을 덤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하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도요, 저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나름대로 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바로 이 토지의 신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자, 현재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답, 전, 뭐 과수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농지도 있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에도 임야를 우리가 보통 임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이나 아니면 대지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보통 임야의 토지 가치보다는 전이나 대지에 대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가 보통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이런 또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은 뭐냐면 이 토지에 활용을 할 때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을 적용하느냐에 따르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임야와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다 큰 뭐 빌딩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로 되고 있는 부분에 특히 농지라든가 임야 부분에 어떤 거를 하냐,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창고라든가 아니면 공장 용지로 하시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투자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제가 보통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자, 이 4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선 정부 규제입니다. 자, 요번에 뭐 8월 달, 7월 달에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요, 농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규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최근에는 농지보다는 임야 쪽으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할 때 반드시 정부 규제 항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결국은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익을 보는데 거의 50% 넘게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기부한다 생각하시면 솔직히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에 대한 결국은 세테크를 하시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하는 거고, 자, 지금도 토지 투자하시면 보통은 묻어두기 컨셉이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는 보통 생각들 안 하시는데, 자, 이거 반드시 현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통 토지는 길게 가는 컨셉으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자, 이게 본인 소유로만 가실 거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분 같은 경우 투자 운영, 자, 일단은 주택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 여기에 상업용이 없습니다. 오직 토지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거는 토지 쪽을 상업용 쪽으로만 조금 일부 전환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요. 토지 개발을 통해서 이런 순환 투자, 그러면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이 자본 수익까지도 얻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제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단독주택 당연히 1주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대로 끌고 가시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저는 지금 토지 중에 농지 쪽에 그 부분을 농업용으로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은 창고 같은 경우를 신축을 해서 상업용으로 좀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개발 수익까지도 가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임야 같은 경우에도 토지 분할이나 농지, 왜 그러냐면 임야를 보통 전으로만 지목 변경해서 밭으로만 활용하신다 그래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또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매주 또 이런 무료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보통 토지에 대한 부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10년, 20년 아무 활용도 안 하고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오십시오.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자, 이런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자,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에 저희 세미나 장소가 있습니다. 단 좀 전화를 좀 통하셔야, 미리 사전 예약 전화를 좀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해서 인원 제한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매물 서울입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자, 복층 오피스텔, 바로 분양 매물이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바로 이 상봉역과 망우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 자, 오늘 매물은 바로 이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이 분양 매물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전용 면적 가장 작은 전용 면적이 17.52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시세가 2억 7,700에서 2억 7,800만 원이 되는데, 자,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를 보통 맞추셨을 때 전세 시에는 약 한 7,700만 원 정도의 실투 자금이 좀 필요하시고, 자, 월세를 혹시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자금 필요하신 자금이 약 한 8,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자, 일단 이 해당 입지 자체가요, 자, 4개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자,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이미 3개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그만큼 교통 역세권의 교통 수혜 지역으로 부각이 되는 바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러한 교통 역세권뿐만 아니라 또 4개 노선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 대형 상업시설이 이미 입지를 하고 있으면서 주거시설이 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 상당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수익성 충분히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미래가치성이거든요. 암만 임대 수익이 많다 그래도 충분히 미래가치성을 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 바로 상봉 복합개발지로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가치까지 높은 바로 그런 매물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망우역이고요. 여기가 상봉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7호선이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경춘선이 들어와 있고 여기 경의중앙선, 그래서 이미 3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성봉동역 중심으로 이미 상봉터미널 하나 하고요. 자, 여기 홈플러스나 대형 코스트코라든가 뭐 CGV 같은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 동시에, 자, 이 동네가 바로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추가적인 재개발 수요까지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비록 이 강북 쪽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 미래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상봉
제7 그 재정비 촉진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터미널이 물론 뭐 남부 터미널, 뭐 동부 터미널 여러 가지 있지만 상봉동에도 이 상봉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자, 여기가 이 과거에 좀 노후화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복합 개발 사업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미래에 충분히 인구에 대한 집중 지역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망우역 쪽으로 해서 GTX B 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지하철 노선이 확정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 여기는 면목선 또 경전철까지 수혜 지역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충분히 노선으로 보면 4개가 아니라 실제는 5개 노선이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 오피스텔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자, 가격대가 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주택, 아파트만 상승하는 거로 알고 계시지만 오피스텔도 실제 통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격이 되고 인근 아파트 가격은 다 100% 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양을 하는데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재탐정 재당첨도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 적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한이 안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자, 이 매물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 좀 드리면, 자, 복층 오피스텔, 자, 분양가 기준으로 2억 7,7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인데 현재 전세는 약 한 2억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실투자금 7,700만 원대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고, 자, 혹시라도 월세로 적용하시는 분, 매달 임대 수익 보시겠다는 분은 약 한 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한다 그러면 대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8천만 원 후반대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릴 매물 바로 이 용산인데요. 자, 제가 이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꼭 꺼내는데 바로 이 재개발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청파동의 1.5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는요. 자,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에서 좀 가깝게 역세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면서, 자, 이 매물은 1.5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 21.59제곱미터입니다. 자, 현재 시세는 3억 1,700에서 3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도 현재 전세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2천에서 뭐 1억 2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매물의 포인트를 좀 설명드린다 그러면 현재 숙대 입구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 인구 집중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자, 용산하면 아직까지는 저개발이 되어 있고요. 일부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인데 바로 이 청파동이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주변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는 입지라는 점이고요. 아직까지 용산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공원이나 서울역 개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바로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청파동이고요. 여기가 용산역,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자,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있는, 자, 옆쪽이 지금 후암동이고 남산, 용산 민족공원이고 바로 앞쪽이 한강. 자, 이 청파동 하면 아직까지는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청파동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마포 쪽으로는 이미 거의 재개발이 90%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용산역 앞쪽은 이미 개발이 거의 100%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서울역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역 주변으로는 가장 지금 큰 개발이 용산 정비창 개발이 주되는데 이미 용산역 주변으로는 16개 개발 사업이 추진됐는데 거의 90%가 이미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용산역 주변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 국제업무지구 여기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청파동 하면 자, 현재 기준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이미 청파 1구역이 자, 구역 지정은 이미 뭐 몇 년 전에 됐습니다만 현재 재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금년도에 지금 조합 설립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보통 보면 최근에 이런 구역에 지금 들어가면 맞지 않냐 그러는데 이런 구역에 지금은 1구역은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 청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구역 말고 이제는 청파 2구역이나 3구역 쪽을 좀 주시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충분히 청파동 1가에서 2가, 3가 쪽으로 내려오는 쪽의 컨셉을 좀 더 주목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여기도요 GTX 용산역 B 노선 들어오고요 신분당 연장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2027년에서 2029년까지는 용산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세를 좀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자 1.5룸 다세대 주택 자, 3억 1,700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억까지는 전세가 들어온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기준으로는 1억 초반대 가지고 재개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고 자, 근데 전세를 안 하고 굳이 그러면 재개발할 때까지 월세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 그러면 대출을 좀 약간 끼신다 그러면 실제 한 1억 한 5천만 원대, 1억 중반대 정도의 자금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 있는 매물인데 자 저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보통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투자기 때문에 자 어떻게 혹시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자 용산 쪽에 분양권, 특히 입주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자 지금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런 거를 뭐 증여 쪽이라든가 이런 쪽 컨셉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에 좀 더 제안을 드리니까 이런 점들 꼼꼼히 한번 체크하셔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또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바로 이런 추천 매물뿐만 아니라 뭐 개인 고민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다 세미나에서 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제가 세미나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인원 제한을 좀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신청하셔야지 뭐 아무래도 좋은 내용을 좀 들을 수 있고요. 자, 위치가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에 세미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올라오시는 분들이야 미리 좀 장소를 좀 예약하신다 그러면 좋은 내용 듣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오셔서 상담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실제 지방권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지은 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좀 드렸는데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보유만 하실 줄 아시지 실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을 통해서 수익 창출까지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 자체를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보통 제가 이제 오늘도 이런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렸긴 했습니다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무턱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입지가 그런 입지로 변화가 돼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 창출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보통 토지 개발 되기 전 단계의 원주민분들이 수익 창출을 못 하시는 이유가 보통은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그런 시각적으로나 이런 예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희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통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서 저희가 또 1대1로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